특히나 이런 똘똘한 한채 전략이 강화되다 보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수익률보다 오히려 큰 것들의 수익률이 더 좋은 케이스도 최근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큰, 좋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요. 작은 금액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Q&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극대화 전략에 대해 좀 알아볼 거예요. 이 물건이 정말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재개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비례율이 뭔가는 몰라도 좀 들어본 적은 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최근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참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일단은 종전자산평가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되기 전 기존에 있었던 상태의 감정평가 금액을 얘기합니다. 종전자산평가금액. 이거 분의 종후 자산가, 즉 완성된 후의 전체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식을 하게 되면 종전자산가 분의 종후자산가 마이너스 비용 곱하기 100, 이게 이제 비례율이 되는 건데, 보통 이 조합에서는 비례율을 100%로 맞추려고 하고요. 100% 미만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종 완성본에서 비용을 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익이죠. 순이익하고 종전 자산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종전 자산가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를 미만이면 사업성이 별로 안 좋네, 그런 구역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100%가 넘어가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도 이게 그 법인격을 가진 이런 그 단체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걸 냅니다. 우리 법인세 내듯이.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높아서 이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비례율이 무조건 높은 걸 선호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100%로 맞추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례율이 110%인데 일부러 100%를 어떻게 맞춰주냐? 10% 비용을 더 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도 법인으로 된 차를 사고 법인으로 비용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비용을 하죠. 그럼 비용을 보통 어떤 걸 쓰느냐? 대부분은 고급화 전략을 씁니다. 아파트에 대한 더 고급적인 그 재료를 쓴다든가, 문주를 좀 화려하게 한다든가, 커뮤니티를 더 빵빵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에 반영되잖아요.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세금은 줄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책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을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모여서 산술평균해 갖고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평가 금액이 5억이 나왔다. 그런데 비례율이 100%면 그 5억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여러분의 정확한 권리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례율이 90%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감정평가 5억 받아도 곱하기 비례율을 해주는 겁니다. 90%. 그러면 내 최종적인 권리가액은 4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율이 110%가 되면 반대로 5억이 아니라 내 권리가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이 비례율의 개념입니다. 분담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감정금액이 5억이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이 예를 들어 한 3억이다. 그러면은 총 8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금액 플러스 분담금. 그러면은 향후에 내가 받을 아파트가
그 지역에 25평을 배정받을 수도 있고 뭐 33평 배정받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지역에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 아파트가 될까를 판단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옆에 있는 단지가 1년 전에 입주했는데 한 10억 정도 돼. 그렇다면은 우리 거는 얘네보다 더 새 거이면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한 10%도 높겠죠? 그럼 10억이 아니라 한 1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억 플러스 3억이니까 난 8억의 비용을 내서 11억 정도의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안전 마진이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 예상가잖아요. 예상 금액이다 보니까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군을 갖고 약간의 보정을 통해서 내 아파트의 예상 금액과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금액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비교해서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기 투자 금액과 수익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투자 금액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금액 자체도 작은데 수익률도 작으면은 수익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투여한 금액이 많으면 수익률이 작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는 큰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으로 100% 수익률 하게 되면 1억을 버는 거지만 10억으로 100% 수익률만 하더라도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더 크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을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받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큰 자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전자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작은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죠.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때 코인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데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따지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내지는 작은 금액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통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자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내가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뭐 한 수년 뒤에 한 15억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50% 수익률이죠. 10억이 15억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들 작은 빌라들을 보니까 1억짜리를 사게 되면은 분위기가 좋아서 2억이 될 것 같아요. 거기 한 5채가 있어요. 그러면 1억짜리가 2억이 되는 거죠. 1억짜리가 2억이 되면 100%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10억으로 투자했을 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사는 방법 하나, 1억짜리 빌라 5개를 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똑같이 10억이 15억 돼서 5억을 버나 1억짜리가 2억 되는 걸 5채를 사서 5억을 버나 똑같이 버는 것 같지만 세법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30% 비용을 차감한다고 하게 되면 5억에서 한 1억 5천 내고 3억 5천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주택자 같은 건 중과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한 절반이라든가 그 미만밖에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수익으로 따지게 되면은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더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제하고 나게 되면은 똘똘한 1주택 전략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쪽도 저쪽도 다 투자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채의 주택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굉장히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낫고요. 특히나 이런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화되다 보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수익률보다 오히려 큰 것들의 수익률이 더 좋은 케이스 최근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큰, 좋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요. 작은 금액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맨날 나오는데 호재 정책도 나오고 악재 정책도 나오게 되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길게 보면 또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 놓고 보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중과 정책이 나왔다거나 대출 규제 같은 거 최근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량을 끌어놓고 매수자들이 매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잡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이라는 것들을 안 하게 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끌어놓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길게 보게 되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들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공급을 끊어놓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없게 되면 향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호재냐 악재냐의 판단 기준은 그 시기를 언제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예.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제가 계속 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히는 효과처럼 보이지만 이 대출 규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급을 못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폭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더 좋지 않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장에 사실은 정책이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으나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게 대출 규제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게 미치는 영향이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시장에 흘러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같은 게 사실상 거의 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뭐 정책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반적인 나대지 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인허가 과정을 해주면서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서 받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임대주택을 주고 기부 체납을 하는 그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이런 형태들로 관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고도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때문에 수익이 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할지 말지 막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도 지어라, 뭐 토지도 내놔라 이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또 공급도 빨리 시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 부분이 좀 있어요. 뭐 보정개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보정개수를 통해서 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혹은 기부채납 비율을 좀 낮춰주거나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좀 더 높여줘서 사업성을 제고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워낙에 시급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급하다 보니까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주택의 비율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최근에 일기 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용적률을 기존의 법 체계보다 훨씬 더 상향해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법도 만들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급이 시급한데 이 조합들은 수익이 나야지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로 갈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사업이 좀 어려운 것들은 사업을 해줄 수 있게끔 관해서 좀 인센티브를 많이 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Q&A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익률 극대화였는데요. 어떤 분석을 해야지만 좀 수익성이 나오는 걸 판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물건은 정말 수익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지 계속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투자 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